여러분 안녕하세요. CMC테크입니다. 현재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체 생산 업무 흐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입사하려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전체 생산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건 아니고 MES 시스템을 이용해서 설명드릴 거라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전체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고 타 부서의 업무를 이해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뿐 아니라 내 업무를 더 발전시켜서 업무 능력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처럼 이번 교육을 통해 여러분은 저와 같이 회사 업무의 전체를 보고 또 각 업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은 MES를 통한 생산 업무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총 4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1강에서는 전체 업무 플로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는 시간이 됩니다. 다음 2강에서는 생산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업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오더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세우고 자재를 구매하고 또 입고하는 등 준비 단계 업무를 설명합니다. 3강에서는 본격적인 생산 작업에 대한 강의로 SMT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를 샘플로 설명합니다. 작업 지시를 내리면 생산이 시작되고 SMT, 수삽, 조립, 검사, 포장, 공정까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품질 검사를 마치면 완제품이 창고로 입고되고 고객사로 출하되는 것까지 3강에서 설명합니다. 마지막 4강에서는 모니터링 및 현황에 대한 업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생산이 일어나는 상황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불량이나 또 문제가 발생 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 실적과 작업자 공수 관리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생산 업무 플로우를 보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팀별로 구분되어 있고 업무 흐름이 쭉 이어집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사로부터 오더를 받는 것, 즉 수주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업무가 시작됩니다. 영업팀에서 하고 있으며 고객사별, 제품별 오더 수량과 출하 일정을 정리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생산관리팀에서 생산 일정을 수립합니다. 재고를 파악해서 몇 개를 생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생산을 시작해야 할지를 정합니다. 생산 계획이 나오면 우선 자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품마다 어떤 자재가 얼만큼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부족 자재에 대해서는 구매해야 되겠지요. 제품별 자재 구성 명세서인 BOM과 자재 정보들은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보통 연구소 또는 개발팀에서 합니다. 자재 구매팀에서 생산 계획을 기준으로 필요한 자재들을 산출하고 구매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을 MRP라고 합니다. 이 구매 계획이 나오면 자재 공급 업체별로 발주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받은 후 발송합니다. 자재 공급 업체와 시스템을 연계해서 정보를 공유하면 견적부터 발주, 자재 입고까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재가 입고되면 자재 관리팀에서 자재들을 창고에 보관합니다. 이 원자재는 원가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기로 또는 엑셀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로스를 줄여서 원가를 절감하는 기본적인 솔루션이 됩니다. 자재에 자체 코드를 부여하고 라벨을 부착해서 관리해야 하며 수불 처리를 하면 재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창고 위치 관리와 선입선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체 자재 코드를 생성하는 것에 대해 좀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회사에 맞게 정보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자제품 관련 자재에 대해서는 자재 코드의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고된 자재 중에 수익 검사가 필요한 자재들이 있습니다. 품질팀으로 보내서 수익 검사를 한 후에 합격한 자재들에 한해서 정상 입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한편 생산기술팀에서는 미리 공정도를 구성해서 필요한 장비나 작업대를 마련합니다. 이제 생산관리팀에서는 일자별로 공정별 구체적 제조 계획을 세웁니다. 자재관리팀에서는 제품 BOM에 맞게 필요한 자재들을 선출 창고 또는 생산 라인으로 자재들을 불출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산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 당일 자재, 장비, 인력 등 생산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이 작업 지시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제로 SMT 라인을 보유한 전자제품 제조회사의 공정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일부는 SMT에서만 해당되는 것도 있으니까 각 회사에 맞게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재관리팀에서 자재를 받으면 SMT 생산팀은 미리 피더에 자재를 장착해야 합니다. SMT뿐 아니라 수사업 조립 공정에서도 케이스와 같이 필요한 자재들을 선출 창고에서 불출을 받아서 라인에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자재만 준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는 자재를 사용하는지 체크해야 하고 어떤 자재와 어떤 생산 로트를 투입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SMT 공정에서는 오삽방지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교체 시 자재 일치 여부를 체크하고 투입 이력을 기록하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SMT 공정에서는 추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솔더 크림과 메탈 마스크입니다. 단순히 불출만 해서는 안 되고 제품에 맞는 것인지 또 선입 참출을 했는지 프로세스대로 지켰는지 검사에 통과했는지 등등 잘 관리를 해야 분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는 한계가 있고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SMT 라인에 빈 PCB가 투입되면 작은 칩 자재들이 장착되는 SMT 공정이 진행됩니다. SMT 공정에 필요한 장비들이 이렇게 라인으로 쭉 구성되어 있어서 처음 인로더에서 PCB를 투입하면 마지막 AOI까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수삽, 조립 공정에서는 SMT에서 장착하지 못한 부품들을 장착하고 또 케이스 같은 것들을 조립하는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필요한 검사 공정도 같이 진행됩니다. 이런 생산 진행과 관련해서 수작업으로 관리하거나 ERP를 사용하는 경우는 작업이 모두 완료된 후에 실적을 기록하는 정도이지 실시간 생산 컨트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량품이 수리되지 않은 채 공정에 투입될 수도 있고 또 이전 공정을 하지 않은 제품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생산 이력은 추적이 어렵거나 있어도 정확하지 않으며 동일 불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더라도 바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시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MES를 구축해야 합니다. 검사에서 불량품이 발생하게 되면 수리 파트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 불량품들은 수리를 하거나 폐기를 합니다. 또는 분해해서 원자재들을 재사용하기도 하죠. 이 수리 업무는 간단한 것 같지만 원자재도 교체가 되기도 하고 반제품의 상태가 결정되기도 하면서 또 수불도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당연히 수리 이력도 모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의외로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스템으로 확실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수리된 제품은 다시 공정으로 투입됩니다. 생산 공정을 완료하면 마지막으로 품질팀의 출하 검사를 진행합니다.
전수 검사를 하거나 샘플 검사를 합니다. 불량품이 나오면 다시 생산 공정으로 보내고 정상이면 포장 공정을 진행합니다. 제품을 비닐백 또는 박스에 포장하는 공정으로 제품에 따라 스킵되기도 합니다. 품질팀에서는 포장한 상태로 포장 자체 또는 구성품 등을 확인하는 포장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검사도 회사나 제품에 따라 스킵하기도 합니다. 완성된 제품들은 이제 제품 창고로 입고가 됩니다. 정확한 인수인계를 해야 하며 선입선출이 되도록 창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영업팀에서는 출하 일정에 맞게 고객사로 제품을 출하합니다. 이때 큰 박스나 팔레트 등에 담아서 납품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항은 필드 불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입니다. 불량품이 출하되는지, 모든 공정을 다 완료했는지, 그리고 혼입되지는 않았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수리를 너무 많이 한 제품은 출하되지 않게 제한을 두는 인터락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수기로 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제품을 한 번만 스캔하면 모두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생산 공정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생산이 진행되면서 생산 관리자들은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해서 진행이 원활하도록 관리하고 있죠. 하지만 일일이 각 공정을 다 직접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구역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거나 공간이 크다면 더 하겠죠. POP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체 공정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이용하면 관리자는 책상에 앉아서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루 생산이 끝나면 작업자들은 작업 실적을 확인하고 교육이나 회의 등 유실 공수가 있으면 기록합니다. 시스템이 없다면 생산 실적까지 일일이 기록해서 중간 관리자에게 넘깁니다. 중간 관리자는 엑셀을 이용해서 제품별, 공정별, 생산 실적을 하나씩 입력하겠죠. ERP를 사용한다 해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이라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MES를 구축하면 실시간 실적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시간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공수도 실시간 처리돼서 나중에 일별 현황을 확인하면서 유실공수나 휴업공수를 추가로 처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현황과 리포트가 제공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공장 내에서 트레이나 박스에 담겨 있지 않고 방치된 반제품 하나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 제품이 어느 공정까지 진행했는지 또 불량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대충 다음 공정으로 진행시키거나 수리로 보내서 확인시킨 후 다시 생산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냥 방치된 제품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이 MES를 도입하면 바코드 스캔만 하면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로스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트레이서빌리티라는 기능인데요. 제품이 출하된 후에 고객사 쪽에서 필드 불량이 나서 반입되었을 때는 이 기능이 너무나도 필요하게 됩니다. 디테일한 생산 이력 정보나 또 자재 투입 정보가 없으면 고객사에게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결과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자, 이렇게 전체 업무 플로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제 앞으로 하는 강의에서는 시스템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강의는 생산 준비 과정, 그리고 생산 공정 관리, 마지막으로 모니터링과 현황 업무에 대해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 업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강좌들을 순서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좌인 생산 준비 과정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